그러면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필요하신지. 네, 우리가 지금 두 식구 삽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한 6, 70만 원 정도예요. 나가는 관리비 정도면 30몇만 원 나가고 먹는 데는 돈 얼마 안 듭니다. 보면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최소한 뭐 120, 30만 원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1인 생활 그러니까. 우리 집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제가 3명을 사는데 애인데 들어가는 돈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예. 어릴 때 뇌를 다쳐가지고 장애인이에요. 모든 것이 케어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보편적인 경우는 한 300만 원에 하면은 그렇게 뭐 화려한 거 살면 아니지만 두 부부가 살기에는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집이 조그만한 집이든 큰 집이든 자기가 집이 보유하고 있을 때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집의 형태가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집에 있으면은 노후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들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노하우.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고 혹시 언제 은퇴하셨을까요? 주식회사 금성사 금액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건속 10년 하다가 나와가지고 자그마한 공장을 했어요. 한 10년 하다가 이제 손 놓고 여기로 이사 왔습니다.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다면 어떤 종류의 연금을 수령하고 계실까요? 연금은 이제 88년도부터 시행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연금을 못 냈습니다. 연금 원고 옛날에 조금 버려놨는 거 갖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럼 따로 뭐 받고 계신 연금은 아예 없으신 걸까요? 없어요. 집사람은 이제 연금 있고 집사람 연금 갖고 어느 정도 생활이 보탬이 좀 됩니다. 현재 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와 그러면은 연금은 88년도에 시행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너무 그 하는 바람에 옳게 못했습니다. 아주 배고픈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면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필요하신지. 우리가 지금 두 식구 삽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한 6, 70만 원 정도예요. 나가는 관리비 정도면 30몇만 원 나가고 먹는 데는 돈 얼마 안 듭니다. 보면은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두 사람 하면 60만 원 하면은 막 됩니다. 관리비 별도로 이제 60만 원. 네, 그렇죠. 예. 80만 원 내지 90만 원 하면 되겠습니다. 요새 사람들 보면 소식을 하고 나는 게 공기밥 정도 먹어요. 선생님께서 노후 준비에 있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과 아쉬웠던 점. 안 했는 게 후회됩니다. 연금 옳게 못 냈거든요. 그 집사람 좀 이어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 같은 거하고 집사람 국민연금하고 관계 생활은 됩니다. 자령 하나도 꼭 우이 좋아가지고 여기에 이사 들어왔고 여기 이사 들어 27년 됩니다. 젊었을 적에는 노인을 어떻게 생각하셨고 지금은 노인이라는 말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인은 뭐 듣기 싫어요. 그렇다고 얘가 젊은 사람인데는 민폐는 지은 적도 없고 오면은 빨리 패비고 젊은 사람 놀 때는 우리는 슬슬 빠져나와비고 그래 다닙니다. 눈치는 많이 보입니다. 보면은 그 밥 먹을 때는 집사람은 나하고 먹고 빨리 나갑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래 생각밖에 부모같이 생각했지 뭐 딴 그건 전혀 없는데 요새 젊은 사람은 그래 안 하거든요. 부산은 노인과 바다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맞는 말 아닙니까? 생활비 너무 많이 들고 버리와야 생활도 옳게 안 되고 나가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최고 문제였지요. 뭐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이러면 서울 쪽으로 해가 다 올라갔거든요. 내나 기업체들 돈 버리다 그러면 서울로 막 관계는 해. 부산이면 기업체 별로 없다 입니까 보면. 부산에 많은 일자리들이 있으면 좀 청년들이 많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죠. 일이 없으니까 타 지역에 가가지고 벌고 수입이 상당히 좋겠죠. 객지는 적자입니까? 노후 준비에 있어서 인생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저축을 많이 하세요 하고 싶네요. 정부 믿지 말고 기초연금 기다리지 말고 자기가 버려가지고 저축해가지고 연금 넣을 거 엮고 또 개적으로 또 돈 좀 넣고 그래야 버티지. 그걸 안 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애들이 있는데 교육관계는 부모가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부모 먹을 거 없어요. 장가 보내고 시 보내고 난 뒤에 보면은 배고프지요. 불쌍해서 보면. 가족도 중요하지만 개인을 위해서 저금해두는 돈들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필요하죠. 연금은 연금 내고 넣고 요새 보면 직장 다 안 가지십니다. 연금 계속 있고 10년 비면 연금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기시연금은 40몇만 원 이상 되면 안 나오거든요. 꼭 바란스 맞춰가지고 하면은 능히 살 수 있어요. 예전에는 혹시 어떤 일을 하셨고 언제 은퇴하셨는지. 그냥 전업주부예요. 처녀 때 직장 다녔죠. 결혼 전에.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다면 어떤 종류의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지. 기초연금 34만 원인가 하고 개인사 벌 때 뭐 조그만 거 들어놓은 거 있어갖고 국민연금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현재 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금제도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디 뭐 부동산 투자한다고도 그렇고 그 주식 같은 거 한다고도 그게 자꾸 들쑥나서 하잖아요. 물론 내 생각엔 그래요. 연금 뭐 조금이라도 나오는 게 있으니까 아파트 관리비라도 나오니까 난 그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낸 거 많지가 않으니까 좀 자식들한테 생활비를 손벌리게 되더라고요. 한 달 생활비는 어느 정도 좀 필요하신지. 최소한 뭐 120, 30만 원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1인 생활 그러니까. 노후 준비에 있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과 아쉬웠던 점 있으신지. 나는 지금 아쉽죠. 젊어서 연금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기초연금 뭐 그거 좀 하고 좀 힘들어요. 자식들이 생활비 안 주면은 좀 힘들어요. 노후 좀 나는 잘한 게 없어요. 선생님께서는 젊었을 적에는 노인을 어떻게 생각하셨고 지금은 노인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젊었을 때는 뭐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냥 열심히 자식들 키우고 가리키고 하면은 다 해결될 줄 알았지. 근데 지금 저 워낙 힘드니까 뭐 자식들 결혼시키고 해도 걔들도 살기 지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뭐 애들 어느 정도 기반 잡혔어도 우리 작은 아들 서울에 있는데 서울은 집값이 더 비싸잖아요. 집사기 바쁘더라고요. 지금 뭐 보통 티 한 뭐 15, 16억 돼야 되니까 뭐 변들이라고 해도 지금은 노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서글프지 뭐. 서글퍼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좀 한심스럽지 뭐. 이렇게 뭐 고독사 이렇게 홀로 이렇게 돌아가신 두 분만 남일 같지가 않아요 이제. 나 역시 지금 1인 가구지만은 진짜 뭐 사람 가는 일은 모르니까 좀 서글픈 생각 들더라고요. 노인 하면은. 얘는 젊어서는 뭐 남이 일인 줄 알았지. 이제 70 넘으니까 내일이야. 남이 일이 아니고. 지방에 청년들이 많이 줄어서 이제 뭐 네. 부산은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부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구미 사는 데만 해도 애기들이 없어요.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연금 우리가 뭐 이렇게 좀 해도 미안치 젊은 지금 우리 아들들 보면은 애들 뭐 교육비가 많이 들잖아요. 내가 보태줄 형편이고 지들뿐 나름대로 좀 하긴 하지만은 지금 중산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의 청년들을 많이 유치하려면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지. 일단 뭐 산업화가 돼야 되겠죠. 교육 문제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다 서울로 가지 없잖아요. 우선 뭐 생활하기가 힘들으니까 일자리 하려면 다 서울로 가려고 그러고 국민만 같아도 지금 공단이 막 뭐 4공단 5공단 들었었어도 상가들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그래도 구민은 신생아 좀 는다고 뭐 뉴스는 나오던데 근데 주위에 보면은 별로 없어요. 애기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더라고. 대구도 지금 인구가 자꾸 준다고 하더라고요. 대구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지방대 나와갖고는 취직이 안 되니까. 노후 준비에 있어서 인생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지. 그 연금을 많이 들어놨으면 좋겠어요. 연금이 고갈된다고 하지만은 노후 대책하는 게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돈 다 쓰는 것도 좀 초라해지더라고. 서글퍼지고 또 안 벌리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뭐 가리키고 뭐 사업한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모아놓은 돈이 다 없어지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식한테 신세질 나니까 좀 미안스럽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고 혹시 언제 은퇴하셨을까요? 저는 은퇴한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저는 조그만한 그 유통사업을 해가지고 한 35년 이상 걸렸죠.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다면 어떤 종류의 연금을 얼마나 받고 계실까요? 지금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연금을 한 1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금 제도가 우리 시대 때 조금 빨리 했으면은 조금 더 해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수령하는 요런 포지션이 잡혀서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100만 원 정도 나오시는 거예요? 예, 지금 나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지금 현금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하지만 이 시대 젊은 시대가 몇십 년 후에 연금 시대가 돌아오면은 지금의 금액으로 해서 한 200만 원 선이 가장 적당하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한 연금을 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취업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이 보장이 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당장 먹기 살기 힘든데 앞날을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욕심을 내면 뭐 300만 원도 좋겠지만 우리나라에 제가 보는 이 상황을 봐서는 한 200만 원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들도 연금 수령 시기가 되었을 때 최소한의 200만 원 정도는 나라에서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그렇죠. 제가 보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한 달 생활비가 얼마 정도 필요하신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여기서 인터뷰하기 뭐 아니면 딸 둘이 아들 하나인데 딸 둘이는 다 시집가 아들 하나는 이제 30대 초반인데 어릴 때 뇌를 다쳐가지고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3명을 사는데 어느도 지수술 할 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케어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애인데 들어가는 돈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예. 그 이제 보편적인 경우는 한 300만 원에 하면은 그렇게 뭐 화려한 그 삶이 아니지만 두 부부가 살기에는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거는 이제 집이 조그만한 집이든 큰 집이든 자기가 집이 보유하고 있을 때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집이 없고 뭐 달세 뭐 이런 거 많이 주고 이러면은 그 돈으로는 모자라죠. 집의 형태가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집에 있으면은 노후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받으시는 연금이나 예. 이런 부분에 비해서 생활비가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운 좋게 사업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생각이 장애인 애가 있다 보니까 항상 이 애를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좀 중점을 해가 저희인데는 현금이 좀 더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그만두면서 현금을 한 몇 억 정도는 저축을 했죠. 그러면 이제 노후 준비에 있어서 예.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과 아쉬웠던 점 있으신지. 제 같은 거는 연금이 100만 원 나온다는데 이걸 좀 무시했습니다. 정부에서 홍보하는 이런 것이나 정부에 뭐 이것저것 여라 이러면 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좀 한 5년에서 10년 빨리 연금 계획이 돼가지고 들어갔으면은 한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은 나오니까 그러면 선생님께서 내가 이건 조금 잘했다 이런 부분 혹시 있을까요? 제가 이래 산에 등산을 하고 이래 참으면 고령자들이 너무 그 생활이 좀 떨어져요. 물론 자기가 젊었을 때 인생을 살면서 잘못 계획된 경제 활동의 영역이 있지만 그 사람마다 뭐 자본주의 사회에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뭐 빈부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깝죠. 젊은이들인데 지금처럼 자기가 불안전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쓸 돈이 당장 없는데 이 연금을 빨리 이렇게 여유도 없는데 이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이 되면은 연금은 좀 빨리 해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20대 30대 초반은 연금을 시작한다는 것은 좀 반대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너무 일찍의 경우는 예. 힘들 수 있다. 그렇죠. 힘들 수 있고 20, 30대 젊은이들이 일이 넘치고 우리나라의 상황이 되는 것 같으면은 제 말이 안 되죠. 30대라도 돈 잘 벌면은 그때 연금을 얼마든지 이래 이어놔놓고 하면은 얼마나 자기가 노후됐을 때 편안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우리 20, 30대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30대 초반에는 연금을 한다면 과연 우리 젊은이들이 그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젊었을 적에는 노인을 어떻게 생각하셨고 지금은 노인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제 그 6.25 사변 때 이때 태어나 어렸을 때 노인 일 보면 뭐 지금에 어떻게 보면 비참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죠. 그때는 연금이고 뭐 이런 거 생각하죠. 당장 먹고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 노인들을 보았다가 제가 지금 노인에 속았는데 지금 우리도 여러분들 시대보다는 훨씬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시스템이 정부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노인의 가치하고 지금의 노인 가치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노인 가치가 훨씬 부족한 것 같아요. 왜 부족하냐 하면은 우리 시대 때보다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그 장수 생활인데 병이 들어가지고 5년, 10년 이런 노년층의 인생하고는 그 천지차별이거든요. 부산은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참 슬프고 애들 그 한이죠. 이게 뭐냐면 모든 지방에 우수한 학생들이 이 전부 다 서울 어디나 뭐 어디 경기도 이런 데로 다 몰리가 부산에 집이 있고 부산에 발전하는 이거는 뒷전이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또 부모 역시 내 아들이 전교에서 뭐 니가 1등 하니까 니는 무조건 뭐 부산을 위해서 부산의 좋은 직업에 들어가 선택해라. 그런 부모가 사실상 실제적으로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존재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모든 지방의 우수한 자원이 정말 대책 없이 서울 경기도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모든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그 서울에 많이 뺏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에는 누릴 수 있는 자산의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 때 이럴 때는 부산 상대 이래 간다 하면 연세 상대보다 더 알아줬어요. 왜냐하면 연세 상대는 사립이고 부산 상대는 공립이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부산대학 나온 게 아닙니다. 노후 준비에 있어서 인생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제가 살아본 경험으로 보면은 40대 초반에 우리 젊은이들이 들어섰다 하면은 우리 생명력이 많이 늘어졌기 때문에 그 인생을 조금 생각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참 죽도록 일을 해야 된다. 무슨 일이든 간에 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아니면 일하고 싶어도 일하고 싶은 데가 없기 때문에 30대 후반 접어들면서 40대 초반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목숨 걸어놓고 나는 이 일을 한다 하는 이런 각오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인이 되면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아드님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노후 생활을 하고 계신데도 걱정되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나중을 생각했을 때. 예.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장애인이 저야 뭐 몇 년 더 살면 끝이지만은 그 애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엄마, 아버지가 죽으면은 저는 다행히 조금 여유가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가족들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불쌍합니다. 그렇게 장애인 가족의 10가족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은 아주 그 정부의 지원을 받을 만큼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요. 또 보면 참 너무 슬프죠. 경제적으로 당장 그 애를 위기 살리기 위해서 그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면 정말 참 한도 끝도 없죠.